방금 미야드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있는 닉 로버트슨, 최근 상황 전해주시겠어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이사. 이번이 걸프 지역 모든 외교장관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하는 첫 번째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화상회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리야드에서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회의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렸고 곧이어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자 큰 조각이 땅에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미사일인지 요격자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리야드에서 이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전쟁 후 리야드에서는 없었고 드론이 요격된 적만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국방부는 리야드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4기가 요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편이 도심에 떨어졌지만 구조적인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도심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목격했고 요격이나 미사일 낙하로 인한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폭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리야드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수도 리야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외교 장관들이 있는 가운데 저는 터키 외교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몇 분 전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외교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이란이 이런 목표를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고위급 대면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종류의 회의로는 처음입니다, 이사.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긴장과 그 지역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살된 보안 책임자 알리 라리자니의 장례식 도중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 정보부 장관도 테헤란 수도에서 밤에 폭격을 가하는 동안 사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마일 카티브의 사망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란은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라.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의 표적 암살 작전이 이란 정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은 복수를 다짐하며 세메사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프만 이웃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벌였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 분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자국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지 근처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호주 팀원 중 누구도 다치거나 부상당하지 않았으며 모두 현재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미사일이 그 기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직접 타격한 결과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숙소 건물 한 동과 의료시설에 경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및 이슬람 국가의 장관들을 모아 안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닉 로버트슨은 미야드에 있고 오렌 비버만은 예루살렘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닉 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해서 도발되지 않은 무모한 이란의 공격이라고 묘사되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교장관 회의가 직접 대면으로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2주가 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GCC와 다른 아랍 및 지역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화상회의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종종 공통된 입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공통되고 통일된 입장이 유지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더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GCC 국가들은 단결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장을 바꿔서
가장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질적인 수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일부 걸프 국가들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단합, 즉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이란을 비난하는 입장의 단합입니다. 석유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때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일 것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끝내라는 그의 요구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국가는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고, 아마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고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석유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큰 긴장 고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입장을 지키며 단결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베키, 맞아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인들이 좋아하든 말든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현재 존재하는 이 병목 현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계신 곳이 이번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 주변 국가들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